다음에 이제 여기서 M은 말 그대로 거리와 연비, 숫자, 그걸 수치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내 차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렐리번트는 여러분들 목적, 여행 목적이 맞는지, 왜 하느냐, 이 분석을 왜 하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니까 이거는 도착 예정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과제가 언제 다 끝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다 끝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교통법 교수님 화면이 아직 안 나옵니다. 지금 화면이 이런- 회색으로 보입니다. 요게 지금 요 프리즘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또 그렇습니까? 네네. 잠시만요. 제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네. 그러면 네,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지금 그 E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 교통법과 안전수칙 윤리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는 왜 해야 되느냐? 데이터의 가용성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의 품질, 이해관계자 요구를 초기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 정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는 스페시픽을 얘기하고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M과 같은 경우는 측정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숫자나 지표 같은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PI 수치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확도 몇 프로, 그죠? 아니면 그 뭡니까 증가율 몇 프로 이렇게 아니면 지연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숫자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을 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자원, 시간, 역량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과제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는 거죠. 달성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문제 정의와 이 분석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한성, 시작, 끝, 중간점의 마감이 분명하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 같은 경우는 윤리성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문제, 법과 관련된 문제. 요즘은 저작권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하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비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비자 같은 경우는 저는 2025년도 1월 데이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데이터만 하더라도 데이터 개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월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노비자 2025년도 올해 1월 데이터를 가지고 탑 10, 대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탑10의 대요소가 자전거 대요소가 왜 탑10이 되었고 왜 인기 장소가 되어졌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 M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KPI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서 누비자 그죠? 자전거의 지연율을 기존에 얼마였는데 이걸 얼마로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막대 차트나 아니면 히트맵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지도를 이용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앱을 이용해서 콜라보러터리 그러니까 구글에서 개발된
편집기 콜앱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 기반의 그죠? 콜앱을 이용해 가지고 자 CSV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걸 뭐 얼마 동안에 주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요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R 같은 경우는 관련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인데 이거 누비자 이거 핫스팟의 대여 장소가 어떤 장소가 핫스팟인지를 왜 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지금 학생 신분에서 그냥 내가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니까 뭐 이거 제가 대충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들 예비 단계를 하고 7일까지 중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작업을 다 마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오시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맞춰놓고 11월 8일 날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분석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 일단 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 편향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 해서 요거 보셨을 건데 이렇게 또 안 돼. 자, 요게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점들이 그 요 지금 2차 대전 때 요 비행기의 총알 자국이거든요. 빨간 점들이 총알 자국인데 여기서 미 해군센터에서 해군 분석센터에서 이 조종사들의 귀환율, 다시 말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이 총알이 주로 이제 비행기에 어디에 잘 맞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빨간 점들의 총알을 많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총알을 많이 맞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한 철판으로 보강을 하면 조종사들의 생존율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 분석 보고서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잘못된 분석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채팅으로 아시는 분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요 지금 빨간 점들이 총알 자국인데 요 빨간 점들을 강한 철판으로 보강을 하면 조종사들의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여기 제목이 됐습니다만은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존자 입장에서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 부분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알 자국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총알을 맞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총알을 맞고 귀환한 사람은 그죠? 역설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종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알 자국이 없는 이 부분에는 총알 보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은 총알을 이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됩니까? 이분들은 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여기에 총알 자국이 없는 여기에 총알을 맞고도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강해야 됩니까?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죠? 요게 바로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 보시다시피 바로 이 데이터가 한쪽 방향에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보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향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누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해자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횡은 28만 5,893 횡이 있고요. 1월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여소도 창원시만 하더라도 대여소가 여기 보시다시피 443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하는 건이 한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수는 13개의 칼럼이 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 13개 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열은 바로 요 열들이죠. 대여장소명, 그 다음에 출발터미널, 대여장소명이 바로 출발터미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름이고, 요 출발터미널은 바로 이제 터미널 번호가 되는 거죠. 터미널 번호. 그 다음에 대여장소의 위도, 경도,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어, 잠시만요. 화면 보이십니까? 이런 어떤 거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자, 요걸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일자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가 가장 대여를 많이 한 장소인지를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워드 클라우드였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가장 뭐가 됩니까? 대여를 많이 한 장소가 가장 큰 글자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두 개를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석을 또 한번 해보고 요거는 이제 시각화입니다. 우리 분석 과정에서 보시면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 값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발일, 출발 시간, 그 다음에 뭐 도착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여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정의 캔버스인데요. 자, 문제 먼저 서술문. 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S였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를, 요 6호 원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물론 뭐, 5화 원칙이 됩니다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지표, KPI 같은 경우에는 뭐 일평균 회전율을 얼마만큼 늘리겠다.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의 대기 시간을 얼마만큼 줄이겠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피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이겠다.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인데 요거를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0.2% 아니면 2% 아니면 10%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지표를 여기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기간, 데이터 접근, 개인정보 윤리 이것들은 나머지 스마트 E에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뭐 시, 교통공사, 시민, 학생, 교사, 운영사. 그러니까 운영사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거냐. 학생, 교사로서의 입장에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라도 시 관계자나 교통공사나 일반 시민이나 학생, 교사나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다 분석, 그죠? 똑같은 데이터라도 문제 정의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이용자 만족도를 어떻게든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대우를 해갈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학생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이런 거죠. 피크 시간대에 내가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죠? 회전율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디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도 문제 정의가 확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 정의서 해가지고 요걸 지금 요걸 여러분들 뭐 사진을 찍어 두시던가 하셔서 나중에 요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예시는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설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분석 계획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탑5라고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탑10이고요. 그러니까 요 탑10의 핫스팟의 요인은 무엇이냐. 네. 그때 요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요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서 대여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이 어딘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환승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 데이터 파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 요걸 상관 분석을 하든가 회계 분석을 하든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 결정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익값이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상관계수 값입니다. 상관계수.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둘 다 뭐가 됩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에 혼잡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별 수요가 필요하겠죠. 요 데이터가 있어야만 요거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건지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랑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요 정책 시나리오랑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검증평가 방법으로서 비교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실행 계획,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처음에 데이터 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앞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전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다 배우셨을 건데 뭐 어떤 툴을 이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파이썬 기반으로 그러니까 코딩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다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죠? EDA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 정제부터 전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EDA까지는 주로 우리가 판다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회계 분석이나요? 회계 분석이면은 우리가 보통 회계 분석 모델,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석 모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상관관계다, 그죠? 라고 하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해도 되고 글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제일 확실한 거는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딱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때가 많죠. 장황하게 글이나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뭐가 됩니까? 청중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에 이 시각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아까 보셨다시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안에 담긴 인사이트를 최종 발표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일스톤 예시라서 1주차 때는 뭐하고, 2주차 때는 뭐하고, 3주차 때는 뭐하고, 4주차 때는 뭐하고,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요게 지금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시라고 하는 건데요. 라시 매트릭스는 뭐냐면 요겁니다. 누가 무엇을 맡고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인지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R 같은 경우는 실행 담당입니다. 실행 담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분석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최종적인 분석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은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R은 실제 요리를 하는 사람.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최종 책임 승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에 있는 팀장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 A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 보시면 총괄 셰프가 바로 A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자문,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 그죠? 바로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설턴트는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이니까 뭐 교수나 아니면 교사가 바로 컨설턴트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조금 자문을 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막혔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유 대상. 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냐 아니면 운영사한테 보내줄 거냐, 그죠? 그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해가지고, 그죠?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시도 이와 같이 표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누가 담당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담당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역할 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다가 세 명이 한 팀, 한 조가 될 건데, 그래서 거기서 팀장을 정하고, 그럼 팀장은 뭐 어떤 일을 할 거며, 팀은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팀은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실제 구현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또 한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각각의 역할 분담이니까, 그죠? 그렇게 역할 분담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나 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요거는 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간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비자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찾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핵심 EDA, 쉽게 말해서 EDA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피크 시간대 5시 때인데 그 5시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요일이 금요일과 목요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탑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DA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계획에서는 여기 지금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시간대에 뭐 전후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일자별
어떻게 이용이 되어졌고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이용됐고 그러니까 일자별 그러니까 일자별로 해서 어느 대여소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시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느 또 대여소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이를 파악을 해야 왜 그 요소가 특정 날짜에는 왜 어떤 지점이 왜 인기가 좋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면 아무래도 그 주위에 뭐가 됩니까? 회사나 공장들이 많으면 이용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계획을 짜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라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일정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라시 아까 역할 분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담당을 할 거며 요거는 또 누가 담당을 하고 모델 검증 및 결과표는 누가 담당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 발표는 또 누가 담당을 할 거냐. 여기 리드라고 하는 거는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자.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차고 나가는 사람. 그죠? 선도자, 선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은 그냥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획 작성입니다. 자,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거기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통계 포털이나 그다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그 화재 사고 때문에 데이터 다운로드 안 되는 게 많아요. 검색은 되지만 막상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면 다운로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알려드린 창원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데이터의 키워드를 갖다 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이라도 이제 요 규약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 캡처를 하시던가 이게 지금 동시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해도 지금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잠시만요. 자, 요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요. 요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지금 쉬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팀을 좀 짜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 요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찾고 최종 기획안을 우리 어디다가 올리면 좋을까요? 하나 제출하시고 수업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거를 그럼 학생들이 요거 기획안 작성한 거를 어디다 올리면 될까요? 어, 네.
학생들도 여기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예. 공유를 하려나? 음, 아니면 제가 그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 제가 파일을 받아서 여기에 제가 올리는 걸로 어떨까요? 여기 문서 회의에 파일 업로드가 되는데 학생들은 안 되나요? 파일 어, 공유. 이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여기 자, 올라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집니까? 네네. 네, 그럼 여기다가 학생분들이 그냥 올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 그 회계 분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시간 관계상 그 상관 분석까지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그 파일 공유에 가보시면은 제가 아까 올려놨었거든요. 배포용에 가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example regression.zip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배포용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example regression.zip. 요걸 다운받아 가지고 압축을 푸시면 그 안에 보시면 그 해찾기 요 파일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 해찾기와 회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딩 가지고는 제가 토요일 날 잠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그 기획안 작성하셔야 되니까 요거 가지고 엑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자, 다운받아서 한번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기획안 요거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기획안 한번 작성해 보시고 다 완성이 되면 올려주세요. 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